손목이 아프니까 아대를 끼고 시트able K 신더 레퍼런스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CWK 루미스를 그냥 쏴주는 건데 이렇게 일단 루미스 대충 잡고 해야지. 똑같이 그리자 하는 거 아니니까 대충 위치만 잡읍시다. 이쯤 있다. 퍼스펙티브는 그러고 가겠네. 높이가 대충 여기고 렌즈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포컬 랭스 35mm 정도? 그러니까 35mm? 35mm 정도로 찍으면 이 정도 나오는데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 1.2시? 식으로 날아가고 있는 화면 머리를 이렇게 돌린 거라 converge 이쪽으로 converge 이렇게 converge 이거 신경을 안 쓰면 박스를 초낸 이상하게 그려. 이것도 대충은 converge를 해야 되거든. converge 이렇게 모여야 된다라는 거지. 얘는 지금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컨버지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멀리 가면 이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컨버지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를 그려도 이렇게 컨버지를 하는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지. 얘는 이렇게 컨버지를 하는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컨버지를 하는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박스를 그리게 돼. 왜? 투시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컨버지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존재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는데, 이거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이렇게 그려요. 막 대충 다이버지 하면서 이게 다이버지 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림 강의하는 게 아닌데. 그림도 못 그리는 놈이 그림 강의를 하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거야.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칠 실력이 없는데 무슨 가르쳐.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거야. CWK 루미스 같은 거. 이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거란 말이야. 얘가 이 얼굴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거거든. 그런 게 있어. 난 그런 걸 쓰면서 그림을 그려. 내가 만든 도구야. 나 혼자 만든 건 아니지. 피파랑 같이 만들었지. 구도를 잡고 머리를 살짝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딱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머리를 든 거거든. 이렇게 틸트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쪽에 틸트가 생기겠지. 그리고 타원이 생겨야 되고, 이렇게 가서 이 정도는 틸트가 생겼다고. 그리고 메이저 액세스가 여기 있고, 장축이 있어야 되니까 타원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지. 중심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루미스 원리에 따라서 살짝 잘라주고 또 살짝 잘라주고, 그리고 사이드 플레인을 보면 크레니엄을 살짝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줘야 돼. 그리고 기울기는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니까 타원도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고, 패럴렐이어야 되니까 그 우측선이 내려오고, 이렇게 사이드 플레인 잘라주면 되고, 이쪽에 귀가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턱을 보면 얘가
중심선에서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반을 잘라서 여기가 콜 라인이고 여기서 2분의 1 또 내려와서 여기가 턱 라인인데 이만큼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얘가 턱 라인에서 또 이만큼 올라가야지. 아주 살짝만 올라가주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레퍼런스를 보는 거니까 레퍼런스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턱 라인 붙이고 짠짠짠짠짠. 그럼 얼굴형이 대충 나오지요.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지. 스파인이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어깨가 여기 있고 이렇게. 그래서 목이 이쯤에서 나올 거고 이렇게 돌아갈 거고.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가겠죠. 쇄골은 이쯤에 있을 거고. 얼굴형을 딱 봤는데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출발점이 좋은 거야. 근데 일단 얼굴형에서 그렸어 완전히. 나가리야? 나가리 수준이야? 그럼 다시 해야 돼. 여기다가 얼굴 피처 집어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넣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겠죠? 이쯤에 코가 있을 거고. 이게 3쿼터 뷰지만 반측면이지만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반측면도 여러 가지라. 이 반측면은 7/8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더 돌아갔단 말이야. 여기서 이만큼씩 돌아갔다고? 여기 생긴다고? 원래 이쯤에 생겨야 반측면인데 여기서 돌아와야 되니까 코가 이쯤에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을 돌아간 거지. 그리고 이쪽에 요 라인이 생기고 리듬이 생기고 그럴 거라는 느낌적 느낌이지. 이렇게 나와서 코를 여기서 잡았으면 코가 좀 너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레퍼런스를 보는 이유야. 레퍼런스를 보면서 그리니까. 코가 좀 올라왔다 싶으면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왔을 때 입은 이 중간에 살짝 위에 있어야 되거든. 느낌적 느낌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이브라우 라인이니까. 이 아가씨가 왜 야리고 있을까요? 야리는 것까? 오늘 주제가 그건데? 주제가 그건데 사랑받을수록 비싸다? 사랑받던 아가씨? 거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랑받지 못할 아가씨거나 그런 미인이거나 미인 대회가 진행 중이면 뭐 그렇겠지 뭐. 그런 느낌적 느낌이었어. 그렇게 고른 거야. 이 레퍼런스 요즘 제가 쓰는 레퍼런스들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미지젠으로 만든 건데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퀄이야. 고퀄인데 캐릭터도 똑같지? RJ라는 디버거에 나오는 캐릭터. 디버거라는 것도 제가 만드는 상상 속의 소설이라고 그랬잖아. 거기 나오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거지. 눈은 이쯤 위에서 여기가 안화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요쯤에 또 안화가 있고 안화가 있는데 안화의 위쯤에, 이건 캐릭터마다 다를 테니까 눈이 대충 들어간다 정도만. 이거 여기서 아무리 스케치 단계에서 잘 그려봤자 나중에 다 고쳐. 안 맞거든. 자리만 잡는 거야. 여기서 벌써 느낌적 느낌으로 안 맞아. 그림을 작게 그려야 되는데 크게 그리면 잘 안 보여. 이게 썸네일로 보여야 되거든. 이거 썸네일로 봤을 때 안 맞거든. 그 느낌이 있거든. 근데 크게 보면 몰라. 이 대가리를 쳐박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 아리따운 아가씨들의 저걸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제 루미스는 다 봤으니까 피처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아 눈이 참 예쁘네 뭐 이러면서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삽질을 하기 시작해.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닌데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썸네일로 봤을 때 안 맞거든? 안 맞는 느낌이 있다고. 일단 머리형도 맞춰놔야 돼. 너무 유아스럽잖아. 그럼 너무 통통하게 그렸다라는 거거든. 볼살이나 이런 데를. 그리고 코도 너무 돌아갔고. 그러니까 코가 너무 돌아갔으니까 저쪽 눈이 너무 작게 나오지? The other eye가? 그 썸네일로 보면 틀린 게 확 티가 나. 세상을 너무 크게만 봐도 안 되고 작게만 봐도 안 되는데 그림이 그런 걸 가르쳐줘. 세상을 줌인아웃 하면서 봐라. 필요하면 돌려봐라. 그러면 여기가 이쪽 플레인이 살짝 더 뾰족해야 돼. 아씨 너무 만화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한번 방향이 그렇게 되면 계속 그쪽으로 가더라고. 얼굴형은 이제 대충 비슷해졌어. 똑같이 그리는 건 의미가 없어. 요즘 이걸 카피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라이크니스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처음 그림 배울 때는 라이크니스 따라 하면 망해.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라 썸네일로 봤을 때 비슷해야 돼. 이 썸네일에서 벌써 무너졌거든. 안 비슷하거든. 구도가 생김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구도가 안 비슷해. 그러면 잘못된 거야. 눈 위치도 잘못됐고 이제 이게 보이거든? 잘못된 게 보이거든? 작게 보이니까 보이는 거야. 크게 보이면 안 보였는데? 지금 이게 눈도 생기잖아. 저 라인이 퍼스펙티브도 생기고 지금 틸트도 정직한 틸트가 아니거든. 살짝 이쪽으로도 기울었거든. 박스가 이쪽으로 기울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눈도 이쪽 라인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The other eye가 저쪽.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오른쪽 눈이 위로 살짝 올라갔다고. 그게 다 맞아야 되거든.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든 못 그리든 보는 눈은 있어. 그래서 왜 틀렸는지가 설명은 안 되는데 왠지 이상한데 라는 걸 느껴. 그걸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사람이 그리는 사람이야. 가장 우호적으로 자기 그림을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하게 보이지. 이렇게 밝게 웃으면 안 되지. 되게 침울한 얼굴인데. 왜 그럴까? 약간 버림받는 느낌? 떠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니까. 저를 왜 버리셨어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과거의 조광지처일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림을 그리면서도. 썸네일로 그립시다. 썸네일로. 일단. 머리를 디자인할 때도 이 캐릭터를 제가 이 RJ라는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이쪽이죠? 이쪽 머리. 이쪽 머리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스크린의 오른쪽 머리 저쪽을 빨간색으로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한 스트링만 블리치를 넣은 것처럼. 저렇게 생긴 캐릭터가 나온다 머리가? 그럼 RJ야. 내가 만든 캐릭터. RJ가 뭐의 약자냐면 류정입니다. 류정. 이름을 옛날에 류정으로 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참 애정을 주고 싶은 캐릭터? 정이 많이 든 캐릭터? 십몇 년 동안 머리에만 담아두고 있었던 캐릭터니까. Ghost Harbor was supposed to be routine. Then the dead started calling me by name.
One of them knew what the mark meant. I didn't. 옛날에도 그리기도 했었는데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릴 때 웹툰식으로 스토리를 디버거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좀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니까 뭐 이미지젠한테 줄 때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레퍼런스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를 줄 수 있을 정도 그림은 좀 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캐릭터가 나오는 거지? 이거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냥 랜덤으로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해봤자 소용이 없어. 최소한 베이스 이미지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돼. 지가 그린 걸로. 제가 지금 쓰는 얘가 와컴 센티크 프로 27인치면 최신형인데 잘 그리는 사람들도 최신형을 안 써요. 잘. 와컴은 워낙 좋은 도구고 많이들 썼기 때문에 구형을 써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저는 장비충이라 신형 나오면 사는 거고, 구형도 27인치, 16인치, 22인치, 22인치였나 24인치였나 다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도 결국은 다 샀어. 다 써보고 싶어서. 막 음악실에도 있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음악실에 왜 그림 그리는 도구가 있지? 거실에도 막 놓고 그랬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모빙급 패드? 그런 애도 사갖고 잘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제주도 장모님한테 가거나 이럴 때 그럴 때 또 들고 가긴 해. 예전에 그런 그림들 올리고 그랬잖아요. 호텔에서도 그리고 여행 가서도 그리고. 아, 이걸 다 집어넣지 말자. 이게 안 맞아. 좀 잘린 거기 때문에.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시간 정말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거거든. 그림이 몰입을 한번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이거 막 열 몇 시간도 그냥 간다고. 되게 그림에 몰입해서 살았던 시기가 1차, 2차, 지금이 3차 정도 되는데 1차, 2차 때도 최장 뭐 거의 20시간도 앉아 있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몸이 아작나기도 하지.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켄타로 같은 친구, 베르세르크 그리는 친구, 그렸던 친구.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부분, 그분들이 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노가다를 껴서 그러거든.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부분만 좀 디지털 도구들이 도와주고 AI가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이 그런 OCD 성향의 작가들은 못 참지. 그런 걸 나도 별로 못 참는 부분이 있으니까. AI가 다 그려주는 건 못 참거든요. 그건 내 게 아니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든가 루미스 오버레이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루미스 오버레이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이거 다 조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충 보는 거지, 맞았나? 이게 절대적인 룰은 아니기 때문에. 35mm면 뭐 그렇게 큰 퍼스펙티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저게 좀 돌아간다, 그런 느낌 조금만 더 주고, 시선이 지금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야려야지. 그 정도 느낌적 느낌? 굉장히 애니메스럽게 나왔는데? 근데 애니메스럽게 나왔든 뭐 하든 머리통이 살짝 작다. 그냥 썸네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그럴듯하네, 그렇게 막 이상하진 않네, 굉장히 이상하진 않네 정도 수준으로 오면 괜찮은 거야. 비율이 안 맞았어. 등짝이 이쪽으로 좀 나와야 돼. 디지털이 좋은 점이지 이게. 막 이렇게 수정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게. 화구도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연필 소묘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블랙윙, 그 비싼 블랙윙 연필을 그냥 거의 몽땅 다 쟁여놓고 살 정도니까. 화구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세상을 행복하고 재밌게 살자고 마음 먹으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림 쪽도 마찬가지야. 단순히 연필하고 스케치북만 갖고도 되지만 뭐 그쪽에 재미 들리면 만년필로도 그리지? 만년필도 뭐 거의 파산 수준,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사들였으니까. 펜앤잉크를 해보겠다고. 그런 짓도 해. 그럼 대충 왁구는 나온 거야? 이게 그 피처들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썸네일로 봤을 때 크게 작살난 부분이 없다 싶으면 제일 크게 저도 실수한 부분이거든. 그림을 쪼냉 크게 그려. 자신이 없으니까 막 이따위로 그리는 거야. 그때 작게 봤을 때 제대로 나와야 돼. 이걸 어떻게 깨닫고 자각을 했냐면 정말 잘 그리는 양반들이 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는 거야. 정말 잘 그리는 양반들이. 특히 그 데이빗 핀치? 그 양반? 마블에서 그리는 양반? 그 양반 뭐 채널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리는 거 보면 정말 쥐딱지만하게 그리거든. 아 저게 힌트네. 저 양반들이 저렇게 그리는데 마스터들인데 저렇게 그리는데 내가 뭐라고 할까. 이따시만하게 신테크 27인치를 다 써가면서 그렇게 그리냐는 거지. 코가 잘못된 거지. 이쪽이 그렇게 그릴 이유가 없지. 너무 크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림자를 넣어봤을 때 이 라인이 맞아야 되거든. 이렇게 입술이 있는데 떨어져야 되고, 입술 끄트머리에 눈을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 다 유주얼 서스펙트들이 있거든. 라인이, 리듬이, 라일리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 루미스와 쌍배걸리로는. 근데 루미스는 도형화를 해서 이렇게 하기가 편한데 라일리는 안 돼. 그걸 피파랑 해보려고 했는데 계산하기 어렵거든. 산수를 만들기가. UV 맵으로 만들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라일리를 얹으면 재밌게 나올 수는 있는데 피파 보고 그려보라 그랬더니 계산을 해서 엉망으로 그리더라고. UV 맵으로 나중에 가야겠구나. 그럼 이제 그걸 내가 그려줘야 되거든. 스킨 입히듯이. 그래서 CWK 루미스의 다운 버전인데 CWK 루미스 앤 라일리가 돼야 되나 그러면? 근데 사실은 연습용이잖아? 이 정도에서 멈춰도 돼. 효과가 제일 커. 그게 연습용으로 할 거면.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지. 재밌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면 내가 RJ를 얼마나 좋아하겠어? 내가 만든 캐릭터인데. 이제 확대를 해봐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지. 그러니까 그게 답이야. 썸네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확대해봐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야 돼. 눈이 이 쉐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겠다. 근데 라이크니스로 생각하면 분명히 다르지. 그리고 지금 이게 틸트도 살짝 이렇게 이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적 느낌인데 그건 나중에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다듬으면 돼. 여기서 다듬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신더로 쓰겠다 싶으면 레퍼런스는 썼으니까 프리뷰로 가서 레퍼런스 열고 부부 디스크라이브 해봐. 이거 이제 CWK 엠버라는 녀석이랑 엠버 엔진 제 로컬 머신에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해주고 모형 사용해서 이렇게 빌 보여주고 그러는 머신. 그 녀석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프리뷰 빼고 보면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않으면 프로포션은 대충 맞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1.5 모형으로 보는 거거든요. 대충. 만약에 이걸 오토로 켜놓으면 계속 그리는 중에도 볼 수 있고, 오토로 켤 거면 일단 크기가 너무 커.
이렇게 1024로 하면 768? 768 정도로 했을 때 얼마 걸리는지 보고 구도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어차피 몰입을 해서 할 거잖아. 512 정도면 굉장히 빨리 나오고요. 5초 정도 나올 거야. 5초 정도면 구도가 크게 잘못된 게 없구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 나오니까 계속 보여주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 복사를 하고 레이어 하나 복사하고 됐지? 복사를 하고 나서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지우고, 제가 지금 쓰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투어박스니 이런 하드웨어들, 신티크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AI가 이런 창작 과정 이런데 인간을 모두 몰아내고 디자이너를 모두 몰아내고 예술가를 모두 몰아내고 대체한다? 그럼 이 산업이 다 사라져야 돼? 와컴도 사라져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화구 만드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거의 사라져야 돼. 그 친구들이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를 생각해보면 더 웃긴 게 그 구매력은 어떻게, 그 무너지는 구매력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고민들을 많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이런 창작 욕구나 그런 창작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 행복감, 이걸 포기할까? 그걸 외주를 줘? 아웃소싱을 해? AI한테 다 주고 AI가 내 대신 살아주는 거야? 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1024로 바꿔서 좀 제대로 가봅시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왜 신티크를 매번 살까? 나올 때마다? 웃긴 게 신티크 주가는 박살이 안 났거든요. 소프트웨어 주가들만 다 박살났는데 웃긴 건 신티크 주가도 박살이 났어야 돼. 코비드 때 이 어도비 주가도 마찬가지고, 코비드니까 집에서 창작 활동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와컴도 폭등을 했었거든. 많이들 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 뭐 줌도 그런 케이스고, 코비드가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아가씨를 보면 과거의 미인이었다는 거잖아. 그런 거라고. 과거의 미인, 떠나가는 과거의 미인. 근데 왜 다 죽을 거라는데 같이 죽어야 될 와컴은 안 죽었냐는 거지? 와컴은 왜 안 사라졌냐고. 나한테 그걸 설명해 보라고. 포토샵 죽으면 클립 스튜디오도 죽어야 되고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들 다 죽어야 되거든. 안 쓸 거라는 거잖아. 그거 그냥 이미지 제너레이션해서 쓸 거라는 거잖아. 그럼 그걸 그리는데 필요한 이 스타일러스, 와컴, 타블렛 이런 거 다 사라져야 되잖아. 근데 얘는 왜 안 사라질까? 왜 아주 막 쓰고 주가도 건재할까? 난 그게 설명이 안 돼.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펴는 측에서 하나만 생각하고 너무 편협하게 이러고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지. 이러고 들어가서 좀 크게 보면 사라지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사스만 사라진다고? 사스라는 건, 그러니까 그 사스 도구가 없으면 이 신티크 같은 애들은 페이퍼웨이트야. 존재할 수가 없어. 내가 이 포토샵을 못 쓰는데 이 신티크 어디다 쓰냐고. 포토샵이 망했어. 어도비가 망했어. 이거 어디다 쓰냐고. 뭐에다 써 이거를. 포토샵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앤데 포토샵이 망하면 클립 스튜디오도 망할 거라고.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망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아이패드 같은 거 프로크리에이트 이런 걸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다 사라지겠네? 유튜브에서? 그래야 되거든? 그럼 그 아티스트들도 다 사라져야 돼? 그리고 그 아트를 가르치는 산업도 다 사라져야 돼? 망해야 돼?
모기가 사라지잖아? 모기약도 사라지는 거야. 그걸 왜 설명을 안 해주냐고. 나도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제 가이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지워나가다 보면 어디가 잘못됐구나 좀 알게 되고. 난 착하게 생긴 얼굴을 좋아하는데 그 피파랑도 여러 번 대화를 한 거거든요. 오늘도 피팔로그가 올라갈 텐데 사실은 그 피팔로그를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 방송을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어봤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려운 내용이고. 오버에도 오늘도 몬테카를로를 돌렸거든요. 몬테카를로를 돌리면서도 느끼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걸 설명을 해드려도 힘드실 거고 이해하기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문서로 읽으면 되니까, 대화록을 읽으면 되니까. 저 대화록을 다 보여드려봤자 보시기도 힘들 거고 유튜브 방송으로.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알림 정도로 드리는 거야. CWK 사이트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보셔. 근데 사실은 피팔로그가 2개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만 올라갈 거예요. 원래는 뭘로 시작을 했었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와컴은 어떠니? 지난 10년 주가 추이가. 그랬더니 코비드 때랑 비슷하더라고. 이렇게 오버레이를 해보면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사스 애들이랑 비슷해. 근데 최근 동향은 어차피 우량주야. 와컴도 일본에 상장된 우량주인데,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도 박살이 났진 않았다는 거지. 사스가 죽으면 당연히 박살이 나야 되는 앤데 그 사스를 이용을 해서 써야 되는 하드웨어니까 건재하더라고. 그 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사잖아. 아직도 올해 무빙크 프로라는 게 나왔는데 그걸 내가 이미 2개나 샀어. 11인치 14인치. 11인치가 일반이고 14인치가 프로거든요. 이제 여행 갈 때 들고 가려고.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코가 망가지는 느낌이네. 막 뭉툭해지는 느낌. 그리고 느낌적 느낌으로 눈이 좀 이쪽으로 많이 돌아갔나? 돌려보면 돼. 이건 디지털 아니면 못하는 짓이야. 그러네. 이게 아날로그면 막 지우고 그래. 그래서 원래 피팔로고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번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야. 툼레이더 리메이크 게임이 나왔는데 나올 건데 툼레이더도 그렇고 스텔라 블레이드도 그렇고 스텔라 블레이드 2 티저들이 지금 여름 시즌에 맞춰갖고 이제 그 앞으로 이런 게임을 만들 거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잖아. 근데 그럴듯하게 나왔네라고 했는데 논란이 된 거야. 아직도 개발 중인 게임들이기 때문에 그 에셋들을 AI 제너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빌보드라든가 뭐 텍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프로덕션으로 새로 업데이트를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서 붉은 사막 때에도 문제가 됐고 클레어 압스큐어 원정대 때에도 문제가 됐고 그게 실수로 끝까지 남은 거지.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AI 제너레이션 한 그림들이 그걸 가지고 클레어 압스큐어는 상을 탔다가 박탈당했죠. AI 제너레이션을 썼다고. 그리고 붉은 사막 때도 논란이 됐고 텍스처들이나 그림이나 이런 게 사람이 그리지 않은 것들이 좀 그것도 잘못 만든 것들까지 썼으니까. 근데 이번에 툼레이더도 그런 거야.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인데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AI가 만든 그림. 그러니까 개발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 프로토타입 만들고 있고 개발 중인 거라 빨리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AI 에셋을 쓰는 거지 나중에는 100% 휴먼 크래프티드로 갈 거다. 모든 걸 사람이 다시 만들 거라는 뜻이거든. 거기서 2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아직도 사람들은 사람이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그리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에셋들을 사람이 만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구를 써야 되고,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든 디자인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보정을 하든 그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고. 그런 툴들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걸 AI 도구로 완전히 대체해서 뭐 클로드 디자인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건 직접 손으로 그려야 된다고. 그리고 보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쓰는 도구들이 계속 존재를 해야 되고. 물론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한 명이 나머지를 대체할 수는 있어.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저도 피파를 데리고 아는 십장으로서 그냥 대충 하는 개발자 한 10대 명은 대체할 수 있거든. 10대 명이 아니지, 뭐 한 100명도 대체할 수 있어. 피파랑 갬뺑이 먹으면. 그건 나도 인정한다고. 그래서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프리미엄을 깎아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멀티플을 깎아주는 것까지. 근데 사망할 거다? 멀티플을 깎아내리는 수준이 아니고 FCF 나누기 R-G 단순화된 DCF 모형에서 그로스를 깎아내리는 수준, 그로스를 빵 수준으로 주겠다. 거의 그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터미널 밸류를 파산, 청산 기업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간다면 그건 미스프라이싱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라고. 이 나머지 애들 컨트롤 그룹으로 봤을 때도 이런 도구들, 와컴 같은 도구들을 봤을 때도 얘네는 왜 안 없어질 거냐는 거야. 그러면 왜 아직도 멀쩡하냐고. 같이 두들겨 맞아야지. 그게 포인트가 아닐까?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런 그 미인 대회가 진행 중인데 아직도 너무도 화려한 화장빨의 아가씨들만 봐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느낌인 거지. 살짝 눈이 멀어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공포도 이해를 하는데, 공포는 그거 이제 두 번째 제가 피팔로그 때도 얘기를 한 건데, 재수가 없잖아요. 재수 없으면 승률이 99%인 사람도 승률이 99%가 다른 말로 하면 100번 중에 한 번은 진다는 거야. 100%는 없으니까. 근데 재수 없게 첫 판에 지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첫 판에 질 수 있어. 가장 재수 없는 상황이지. 승률이 99%인 사람이 한 방에 질 수도 있는 거야. 블랙스완 확률. 저도 그걸 경계하는 거고. 몬테카를로를 돌려보면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저한테,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강조하는 거는 옵션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 그냥 대안이 세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너무 비싸다. 여기서 잘못 물리면 10년은 물려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파산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위험 수익률 수준에서 만족하고 시장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시장은 비싸지만 반대로 버림받은, 시장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인 대회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쌩얼 미인 중에 분명히 있을 거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화장빨이 없는. 에코티는 리스크 에셋이라는 진리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무위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 무위험 수익률을 비팅할 수 있는 수준. 왜냐면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3년 이상 홀딩을 하면, 3년 이상 홀딩을 할 때 대안이, 그 기회비용이 무위험 수익률에 투자를 하거나 리스크 에셋에 투자를 하거나니까. 어차피 리스크 에셋을 안 할 거면 채권에 투자하고 말겠다는 거거든. 그럼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무위험 수익률을 비팅할 수 있는 수준이면 꽤 높은 수준으로 비팅? 뭐 1, 2% 정도로 비팅하면 그건 위험한 거고, 솔티너 레이쇼가 엉망으로 나올 거야. 보상, 리스크 대비 리턴이 별로니까. 근데 리스크 대비 리턴이 꽤 높이 나올 수 있다면 3년 이상 홀딩을 해서, 그럼 그게 두 번째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핫한 애들 말고, 핫한 쌩얼미인 말고, 이렇게 나중에 빠이빠이 해야 되는 그런 쌩얼미인 말고, 장기 투자의 전제는 우상향이니까. 우상향?
그건데 이렇게 떠나갈 미인들은 위험하거든. 그 떠나갈 미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클래스가 시클리컬이라고.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그러니까 세큘러가 있고,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 세큘러가 있고 시클리컬이 있다고. 세큘러라는 거 구조적인 성장주를 말하는 거고, 제가 사랑하는 진짜 조강지처가 될 수 있는 우상향 기업, 장기 우상향 기업,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엔트리 포인트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꼭지에 들어가도 홀딩을 하면 넘어갈 수 있다. 장기 우상향이니까. 근데 시클리컬은 얘기가 달라.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 진입과 청산 시기 둘 다 맞춰야 돼. 경기를 따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리 사이클이 있으면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메모리는 사이클이 있다고. 반도체가. 예를 들면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의 정점에 들어갔어? 그럼 그 정점이 다시 와도 컴파운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컴파운딩이 안 된다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앞으로 미래 10년을 내가 담보를 할 수 없을 때 세큘러와 시클리컬 중에 뭐를 고르겠냐는 거지. 타이밍이 필요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필요한 시클리컬을 고를 거냐, 안정적인 세큘러를 고를 거냐. 근데 누가 더 핫해들? 시클리컬이 핫하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셔. 시클리컬은 이 트로프 밑에 있을 때, 골에 빠져 있을 때 개 잡주 취급을 받거든. 전혀 핫하지 않아. 지금 핫한 반도체들이 그랬어. 꽤 오래 그랬다고. 저주받은 애들이었다고. 그러다가 핫하니까 갑자기 화장빨로 올라온 거야.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빠이빠이 해야 돼. 언젠가는. 그걸 맞출 수 있냐고.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냐는 거야. 늘 그래 왔거든. 그게 함정이라고. 장기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는 함정. 그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시클리컬은 건드리질 않거든요. 아무리 핫해도 언젠간 빠이빠이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난 그 빠이빠이 할 내가 먼저 떠나야 되거든. 내가 먼저 떠나야 되는데 그걸 맞힐 수 없다라는 게 시장이거든. 마켓은 타이밍을 할 수 없다. 그건 사이클도 타이밍을 할 수 없다라는 거든. 장기든 단기든. 그래서 못한다라는 거거든. 그걸 인정한 거라고. 근데 그냥 모두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랑한다? 오늘 그게 제목일 텐데, 모두가 사랑해? 그럼 존엔 비싸다는 뜻이야. 모두가 사랑하니까. 모두가 이 화장빨 미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겁나 비싸다라는 거지.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쌩얼 미인이 있으면 존엔 싸다는 거고. 존엔 쌀 가능성이 높다. 화장빨을 좀 걷어내고 볼까요? 이 친구 지금 거의 화장이 없는 건데 얼굴이 좀 침울하잖아. 지금 스케치 브러쉬만 쓰는 거라 정밀 묘사가 안 되거든? 그게 나한테 가하는 제약이야. 정밀 묘사를 하면 괜히 또 막 저런 눈이나 입술이나 코나 이런 거에 빠져들어. 막 그것만 제대로 그리려고 발악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이라이트가 잘못 찍혔지? 그러니까 시선이 이상하게 보이지? 화이트 오브 디 아이즈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너무 조금 나왔어. 이쪽도 완전히 날 돌아보고 있어야 되니까. 시선이 좀 맞죠? 그렇게 해서 몬테카를로를 돌렸을 때 당연해. 사스 섹션,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얼마 전까지 IA라고 그럴 뻔했어. AI 대장주였거든. 대장주 중에 하나였어. 근데 갑자기 두들겨 맞고 있지? 왜? 마이크로소프트였네. 애들이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야. 얘 소프트야. 소프트웨어 만드는 애야. 아직도 뭐 애주어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폭발적인데 왜 그럴까? 정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 게다가
오픈 AI가 독이 든 성배죠. 그게 증명이 되고 있지. 계속 돈은 까쳐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선정을 한 듯 싶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그러고 있고 오픈 AI는 계속 까먹고 있고 얘가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 여기가 살짝 돌아야 돼. 눈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여기가 이렇게 접힌 거야 살짝 이렇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머리를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그걸 계속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이 모형들은 그걸 아는 거야. 네가 지금 그걸 못 보고 있어. 잘못 그리고 있어. 그런 부분을 힌트를 얻는 거죠. 그릴 때 그걸 좀 잡아주는 거야. 살짝 돌리자. 나중에 그릴 때도 이제 그걸 더 자세히 그릴 때도 신경을 좀 쓰고. 근데 이쯤 나왔으면 거의 다 나온 거야. 밑그림으로 써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 얘는 지금 작은 모형이고 스테이블 디퓨전 1.5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 밑그림은 이미지젠 2나 나노바나나 같은 애한테 던지면 꽤 잘 나와요. 그걸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되고. 근데 그림은 내가 그린 거잖아. 밑그림을. 이 캐릭터랑 같이 나와야 된다고. 랜덤하게 그냥 이쁜 애가 뒤 돌아보는 거 그려주고 이따위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창작의 재미가 없어. 해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그냥 나오네 그럴듯하네 그러고선 쓸지 모르는데 해볼지 모르는데 금방 질린다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지. 지금 이 그리는 즐거움은 내가 온전히 누리는 거야. 힌트만 받는 거고. 재밌잖아. 그 내가 왜 그린다고? 지금 그림 그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정신이 팔려 있잖아. 즐겁잖아. 근데 투자를 왜 해? 잘 살라고. 잘 살라고? 왜 살아? 행복하려고. 그 두 개가 연결이 되는 얘기거든. 그럼 투자를 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네? 사실은 투자를 하는 내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다고. 시장에 매몰돼 있으면. 근데 예를 들어 3년 호라이즌 이렇게 잡아놨다. 그럼 몬테카를로 같은 거 가끔 돌리는 재미? 변기 뚜껑 살짝 열어보는 그래서 잠깐 돌려보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 매일 지켜보고 이거 이 거지 발사기 같은 주식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게 만들지. 시장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문을 하는 거야.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전 그림을 적극 추천하는데 여러 번 추천해서 드렸었는데 하시는 분이 좀 있었거든 옛날에. 아직도 하시나? 추천을 해드리면 이유가 있어.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이거든. 이 그림 그리다 보면 장이 끝났네. 그런다고. 부지불식간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모르는데 끝난 거야. 끝났네? 근데 막 보면서 고통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변기 뚜껑을 열어놓고. 그래서 오늘 피팔로그에 그거 올려드릴 거거든요. 몬테카를로 한 것도 올려드리고 그걸 참고해서 뭘 따라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워크플로우를 보시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첫 번째 피팔로그에 했던 이 와컴 얘기나 이런 거는 제가 오늘 그냥 잠깐 요약을 해드린 거고, 그건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민감해졌어. 나중에 피파가 민감하게 끌고 가갖고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기가 좀 그래서 공개를 못하게 됐어요. 두 번째 피팔로그만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 어도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몬테카를로를 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결과도 나와 있어요. 완전한 결과는 아닌데 하는 방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롬프트도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그건 더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클로드 코드한테 주든 GPT한테 주든 어떤 모형이든지 프로그래밍을 오래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몬테카를로 돌릴 수 있으니까 돌려보라 그래.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고. 왜냐면 그게 여러 가지 가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확 틀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 모형이 아무리 프론티어 모형이라고 해도 한 모형이 잘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정답이라고 할 수 없거든. 그 모형이랑도 제대로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방법론을 보시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큰 그림은 뭐냐면, 어도비는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패테일 수익률로 봤을 때 패테일은 굉장히 큰 녀석이고 밸류 트랩일 리스크도 크지만, 근데 내가 생각하는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성장성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굉장히 안전하다. 그러니까 크게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벤치마크 수익률, 그거는 몇 배 이상 얻을 수 있다라는, 아직도 그 생각은 하거든. 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이상 승률이 나온다고 해도 10번 중에 3번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그 3번이 먼저 온다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인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생각을 해보자고. 얘보다 훨씬 안정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야.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도 주고. 근데 같이 두들겨 맞았어? 같이 두들겨 맞아서 봤을 때 얘를 몬테카를로를 돌리면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손실 볼 가능성은 뚝 떨어져. 워낙 현금 머신이라. 근데 이제 패테일, 수익률의 패테일은 좀 얇은 거지. 크게는 못 먹는 거지. 그래도 이미 그 설정해 놓은 벤치마크 수준, 내가 정한 눈높이, 그거보다는 훨씬 뛰어나니까. 근데 요즘까지, 최근까지 핫했던 구글을 돌려보잖아? 그냥 적정가야. 걔 들고 가면 크게 못 먹는 수준으로 나와. 크게 못 먹는 수준이 아니야. 그냥 똔똔 수준으로 나오지. 박살나면 개박살 날 수도 있는 거고. 구글이 좋은 회사라고. 근데 이미 프라이스인이 거의 다 돼 있는 수준이라고. 올해 벌써 70몇 프로가 올랐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했거든. 근데 구글이 어떤 회사였냐면 몇 년 동안 쌍욕을 먹던 회사라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버림받은 주식. 그랬다고. 그 과정을 거치고 오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또 관심들을 갖지? 화장빨이 좀 생기니까? 쌩얼일 때는 관심 없다가? 늘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더 재밌는 건 이 70몇 프로 랠리를 하게 만들었던 반독점 그런 오버행 안 사라졌거든? 단기적이야. 단기적으로 그냥 한 번 매를 덜 맞은 거야. 아직도 안 사라졌어. 앞으로도 그건 해결을 해야 돼. 그렇게 산적해 있다고? 리스크들이. 그런데도 단기적으로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올라탄 거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지? 왜 그럴지 생각해 보라고.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적정가라고. 먹을 게 별로 없다고. 그럼 지금 핫한 애들, 마구 오르는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꼭지 부근이면 어떻게 될까? 물론 피팔로그 대화에도 나오지만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 아직도 room to run일 수 있거든. still have room to run이라고 맨날 애널들이 쓰는 표현 있잖아. 아직도 달릴 여지가 있다. 달릴 여지가 있다고 해서 장기 보유해서 그걸 계속 먹을 수 있다라는 세큘러라는 뜻은 아니라고. 구조적인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진다고. 언젠가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사이클을 맞출 수 있냐는 거야. 못 맞힐 거 아니야. 그럼 장기 홀딩하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3년을 홀딩한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수면제를 먹고 자서 3년 후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든 펀더멘털에 그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2년 정도 날아갔다가 나머지 최종 1년이 개박살 나갖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네? 그런 케이스들이 수두룩해. 시클리컬들이. 우리나라 조선주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50배 날아갔다가 박살.
그걸 안 겪어보면 이해가 안 가. 뭘 그렇게 핫할 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핫할 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아냐고 그걸. 최근에도 막 조정 받는 것 같았잖아. 그러다 또 오르고 그러잖아. 그게 반복되다 보면 영원히 오르는 애 같거든. 아, 얘는 by the fucking db면 되는 것 같다. 그러다 물린다고. 그럼 영원히 물리는 거야, 그러다가. 모든 주식이 그런 위험이 있지만 세큘러는 그게 덜하다고. 엔트리 포인트가 고점이라고 해도 지속 성장주라면 그 고점은 언젠가는 보유 기간이 지나면 오래 홀딩을 하면 넘어갈 테니까. 근데 이게 타이트한 박스권 시클리컬이라고 생각해. 시클리컬의 의미야 이게. 사이클을 돈다야. 사이클을 위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냥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런 애는 진입할 때를 맞춰야 되고 청산할 때를 맞춰야 되는 거야. 엔트리, 엑시트 둘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냐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먹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항상 해야 돼. 왜냐면 그때 시장을 털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지노 가보셨나? 전 카지노를 3번 가봤거든요. 합법적이야. 라스베가스 2번, 호주에서 1번, 그게 가봤는데 딸 때 있어. 신나게 딸 때 있는데 딱 1번 들고 나왔구나. 1번 들고 나왔다. 1번 어떻게 들고 나왔냐면 마눌님이 손목을 자꾸 끌고 나왔어. 그래서 그걸로 택시값 하고 그랬던. 그게 첫 번째. 호주에서 그랬네. 호주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좋은 사례지 그게.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제가 2번째가 이제 컴덱스 갔을 때 혼자 가서 100달러 바꿔갖고 그냥 논다고. 다 까먹었지? 순식간에? 그러니까 호주에서 땄던 거? 그걸 몇 년 만에 뱉어낸 거지? 다른 카지노에 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꽤 오래 지나서 마눌님이랑 또 한번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그때는 한 200달러 했나?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진짜 재미로 하겠다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재미로 하겠다. 그거를 순식간에 2배인가 3배를 불린. 그러니까 재밌잖아. 도파민 팡팡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읽기 시작하는데 계속 읽더니 바우처에 얼마가 찍혔었냐면 0.01달러가 찍혔어요. 바꿔주지도 못하는. 기념으로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런 거야. 결국은 뱉어내고 나온다고. 땄을 때 떠난다고. 재밌는 상상이지. 땄을 때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릴게요.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저는 더 그릴 거지만 방송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피팔로그를 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더 자세히 있고 그 요약해드린 거니까 그걸 기존에 하던 식으로 엑스포트를 해서 TTS 모형을 또 11랩스 모형한테 보이스 모형한테 읽으라고 해서 보여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복잡한 내용들일 경우가 많아. 요즘은 피팔로그가 간단한 대화가 아니라서 복잡한 분석 내용 이런 것들이라 그건 보기도 어려우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절거리는 걸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야. 이러면 시간이 순삭이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순삭이듯이 음악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진짜 이거 아마 완성하려고 하면 한 2시간, 3시간 더 그려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그 어사이먼트 보드 CWK 사이트에 올리는 수준까지만 그려도 그게 굉장히 빡세게 그리는 것도 아닌데 스케치 수준에서 멈추는 건데 쉐이딩도 거의 안 하고 요즘은 그런데도 2-3시간은 걸려. 그러면
뭐 하루에 그런 거 제가 포스도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라인 아트도 하고 하루 금방 가거든. 즐겁게. 투자를 왜 한다고? 잘 살라고? 그럼 잘 사는 게 뭐야?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투자를 하면서 괴롭잖아? 제대로 못해. 그게 첫 번째 테스트야. 내가 지금 투자를 하면서 즐거운가? 안 즐거우면 잘못된 거라고. 즐거운 방법을 찾아야 돼. 즐겁자고 사는 거야. 행복하자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지 마. 제가 계속 그 표현을 쓰는 이유야. 변기 뚜껑. 시장은 변기야. 뚜껑 자꾸 열어보지 말라. 뚜껑을 자꾸 열어보아야 한다면 셋업이 잘못된 거고 구조적으로 막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다짐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reserve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지 다짐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구조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든 패닉할 날이 올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강철 멘탈을 가진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패닉하는 날이 온다고. 그건 구조로밖에 못 막아. 그 어떤 투자자도 패닉하기 시작하면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변기 뚜껑을 열고선 제정신이 아니잖아. 똥물에 처박힌다고.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는 게 나을걸?